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한일 간의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 중의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면서 위안부 문제가 첫 공론화된 지 24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 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협상 타결 후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나눴습니다.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관계를 열어나가도록 긴밀한 협의를 희망했고 아베 총리는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이것이 법적인 책임인지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관련 단체들이 반발함에 따라 향후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는 밝혔지만 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외교적인 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거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며 아베 총리의 사죄 내용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 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일본 측이 예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또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공동회견 후에 일본 취재진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예산 출연에 대해서는 배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8일 한일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 타결을 발표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할머니는 미흡하더라도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할머니들은 법적 배상에 빠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 할머니의 지원 시설인 한국의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거실에서 TV를 통해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이옥선 할머니는 피해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기다렸는데 정부에 섭섭하다며 우리는 돈보다 명예를 회복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사죄와 배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합의문에 법적 배상 표현이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유희남 할머니는 회담 결과에 대해 정부가 올해 안으로 해결하려고 애쓴 것을 생각하니 정부가 한 대로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생각하면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적 배상에 따른 피해자 지원이 아닌 기금 형태의 지원이라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결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이 배제된 한일 외교장관 간 회담만으로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양국 발표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일출 할머니는 우리는 강제로 끌려갔다고 강조하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 할머니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와서 타결안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위안부 관련 소식을 놓고 미 주요 언론은 28일 한국과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 오랜 기간 냉각이 됐었던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할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부 미국의 언론은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을 기념비적인 협상이라고 표현하며 양국 관계 개선은 중국의 세력 확장과
북핵을 견제해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과 일본이 성노예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양국이 위안부를 둘러싼 수십 년 묵은 역사적인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전한 사실을 보도하며 일본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죄를 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 고노다마 검증을 주장했었던 아베 총리로서는 이번 합의는 타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도쿄발 기사에서 일본과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진 군 위안부 분쟁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 내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이번 합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한국의 군 위안부 생존자들도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풍속이 시속 199마일에 달하는 살인 토네이도와 폭우가 미 남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성탄절을 전후한 최근 닷새 동안에 최소 43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주에서 27일까지 토네이도로 최소한 11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외에 미시시피 10명, 미주리 8명, 테네시 6명, 일리노이 5명, 엘레베마 2명, 아칸소 1명의 사망자가 보고되는 등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희생자는 최소 43명에 달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사망자 집계를 조금씩 달리했으나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희생자들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1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덮친 텍사스 북부에서는 고가도로에 있던 차량이 추락하는 등 사고가 속출하며 가장 많은 희생자를 기록했습니다. 폭우와 강풍이 이어져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8명의 사망자가 나온 텍사스 갈랜드시 당국은 주택 등 시설물 600여 개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학 캠퍼스가 총기 난사 사건의 한 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대학 내 총기 소지 허용을 추진하는 주정부가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8일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10여 개의 주정부가 대학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텍사스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 총기법은 주내 모든 대학 캠퍼스 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학 측에 총기 소지 허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다른 주정부도 현재 같은 조치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무장시킴으로써 만일 사태 발생 시에 대비해 방어 능력을 스스로 갖추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서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2013년 연준이 국채 매입을 중단할 가능성 때문에 미국 국채 매도가 급증했었던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이 내년에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그때보다는 정도가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최근 9년 만에 금리를 올린 이후에 국채 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추가 인상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이체방크의 도미니크 콘스탐은 연준의 긴축이 다소 부드럽게 보이지만 사실상 제로 수준이었던 금리가 1%까지 오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시장의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내년에 4차례에 걸쳐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이 2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0.04%포인트 오른 2.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